일단 뭐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예열 느낌으로다가 오늘 할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할 거는 우리 그 추세 추적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추세 추적이 그냥 대충 막 그냥 뭐 786, 382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조종에 대한 추세 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파동 9.786이 왜 나왔냐 이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사실 내가 예전에 보이스룸 할 때는 정말 뻔질나게 얘기했던 거거든. 뻔질나게.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좀 초보용이고요. 이게 사실상 제 맴의 거의 핵심인데 이게 또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지 좀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이전에 설명한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때 되게 중요하게 설명했는데 까먹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고급은 아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초중수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의 사람에게 좋냐면 이제 막갓 뭐 임펄스가 뭐다 ABC다 뭐다 막 이런 걸 알았어. 그러면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좀 해줄래요? 갓 ABC 알고 그 임펄스 알아서 차트 그래도 좀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됐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야? 그래 한번 되돌아보자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 아 저거 좋네. 쉬운 거 말고는 모르겠다. 실전에 적용할 때 기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파동이 바로 나온다는 어려. 카운팅하는데 매매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해야 하는지. 카운팅을 왜 같이 살펴. 카운팅의 매물. 그려놓고 오케이. 다 좋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할 내용이 되게 초보자들한테 중요한 게 카운팅을 해놓고 생각을 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첫 단계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낙수 형님도 이 방 처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질문이 그거잖아. 바닥 잡는 법. 바닥 잡는 법. 사람은 심리상 어쩔 수 없이 가장 바닥을 잡고 싶어 하거든. 이게 항상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누구보다 가장 낮은 가격에 사고 싶고 가장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근데 그게 이 매매에서는 안 되죠, 그게. 뭐 물리면 안 힘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힘들지. 나도 오늘 손절 쳤는데 뭐. 근데 이제 이게 손절을 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이제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지. 내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떤 실수였냐. 그러니까 이게 물리고 나서도 그러니까 난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몇 틱짜리 이제 할복이냐. 사실상 거의 한 요쯤에 평단이 걸려 있었을 것 같은데 1000틱짜리 할복을 했거든. 아니 나는 오늘 한 이제 할복은 사실 내가 그냥 뭔가 엄청 열심히 분석하고 막 이렇게 잘해서 낸 게 아니라 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라고 하고 그 상한선을 정해두고 했었거든요. 나름 상한선을 정해뒀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냥 시원하게 손절을 날렸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난 안 될 놈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뭐 청산을 당하거나 뭐 그러니까 그 확신을 하는 그런 범죄 얘기죠. 근데 내가 오늘 할 얘기는 그런 종류의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 매매를 잘하고 못하고 뭐 분석을 잘하고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분석을 하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애매한가? 엘리어트 파동을 그렸으면 이 뒤에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약간 그걸 해야 되거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까?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매를 하는 기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걸 하나씩 채워볼까요? 이거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씩 말씀해 보실래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파동 카운팅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다 말해보세요. 일단 낙수 형이 첫 번째로 말해준 게 이제 파동 카운팅이에요. 그리고 루카님이 말한 게 엘리어트 파동 이런 확립인데 저거는 약간 그거잖아. 엘리어트 파동 이런 확립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약간 그러니까 공부의 영역이죠. 그거 말고 이제 이미 이론은 어느 정도 알았어.
이제 내가 그걸 써먹어야 돼. 이거예요. 이 순서에서 그러면 파동 카운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파동 카운팅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 얘기를 합시다. 파동 카운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제 내가 차트에다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둘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거야. 그거의 첫 번째. 자, 지금 얘기 많이 나오죠. 추세 파동이 뭐고 조정 파동이 뭐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추세 파동과 조정 파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구분하는 기준. 뭘로 구분해? 이게 추세 파동이고 이게 조정 파동이다라고 우리는 뭘로 구분해?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 거래량이랑 시간, 장대, 크기, 피보나치 비율. 개수는 중복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질문을 해볼게. 낙수님은 피보나치 비율을 어떻게 써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찾는 거야?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막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이제 아는 거겠죠, 진짜로? 아니, 지금 해보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내 거거든? 말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정리를 하자는 거잖아. 3파가 1.618.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임펄스를 찾는 방법이잖아. 임펄스를 찾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다시 할게. 추세 파동과 조정 파동을 어떻게 구분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완전 딴 걸 하고 계시죠? 아무나 와서 대답해봐. 추세 파동과 조정 파동을 어떻게 구분해요? 처음으로 파동의 개수 5개다 추세. 또 다른 사람. 시장 조정과 가격 조정의 크기. 아니, 그거는 이제 추세 파동과 조정 파동을 서로 발견해놓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할 때 하는 거잖아. 그런 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딱 처음에 이건 추세 파동이고 조정 파동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자,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 큰 프레임에서 이평 위치라고 했어. 그러면 이평 위치 어떻게 있으면 추세 파동이고 어떻게 있으면 조정 파동이에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으면 책임을 지라는 거야. 그럼 이평 위치로 어떻게 있으면 추세 파동이고 어떻게 있으면 조정 파동이야? 224일선 위에 있으면 추세 파동이에요? 내가 슥상님 말이 이제 제일 내가 원하는 답이야. 저거 A0에 있는 거죠? 일단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지. 엘리어트 파동 기본 이론을 알고 그 카운팅을 대충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대충 위로 올라가는 게 5개로 보이는데 그게 뭐 대충 1펀스 모양으로도 보이고 ABCD E 모양으로도 보여. 이 말인 즉슨 어떤 파동이 하나 있는데 1대 1.618대 1이 나오거나 1대 1대 1이 나온 5개가 선명하게 보여. 그럼 일단 그걸 추세 파동으로 두자고. 이게 어려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대체 카운팅으로 정하는 거잖아. 우리 카운팅 왜 배워? 아니, 여러분, 카운팅 하면서 뭐 이평선이 어떠니 뭐니 그거 먼저 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봐온 사람이 있으면 그 기준을 얘기하자는 거야,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어떤 하나의 강한 추세 파동이다. 이게 어떤 시작 파동이다. 혹은 A 파동이다. 1번 파동이다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차성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앞서갔어, 대답을.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오늘은 완전 초보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조차 생각을 못하는 사람을 위한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배웠는데 자기가 시원하게 이거다 저거다 딱 말 못하는 사람 대상이야. 낙수형 같은 분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내가 매매를 하려면 이게 뭔 파동인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뭔 파동인지 정도. 그 뭔 파동인지는 뭐냐? 내가 어떤 파동을 보고 이게 그래, 그냥 우리 오피셜한 단어로 씁시다. 추세 파동인지 조정 파동인지 생각하는 거. 난 여기다 적었습니다. 생각이라고. 이게 실제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해야 우리가 매매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차트를 쫙 켜면 처음 시작은 이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거야. 이거를 들어본 사람은 이제 이 그림이 익숙할 거예요. 이렇게 막 뭐가 올라갔어. 그리고 찍 이렇게 내려왔어. 이 상황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 차트를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나오고 A, B, C 뭐 이런 게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거 이제 도담대 고인물들은 이 그림 많이 봤죠? 기억나죠? 그게 아니라 이 전자, 그러니까 어떤 차트가 막 올라갔어. 그리고 내려오려고 해. 이때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해요? 조정을 생각해요? 조정 끝인가? 개소리 하지 마. 이미 그 밑에서 쇼 잡아가지고 졸래 물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물을 탈까 말까 고민할 거 아니야. 오늘 차트 같이 물을 탈까 말까 고민할 거 아니야. 이미 쇼 이미 잡았다고. 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아까 올린 이 그림 상황. 자, 이 그림 상황에서 이 정도만 나왔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뭘 해봐? 카운팅을 해보겠죠. 난 여기서 피봇 해본다라는 얘기 먼저 나오면 진짜 그 극대노를 하려고 했거든. 여러분들 이거 막 그 피봇 먼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올라간 게 대충 뭐로 올라갔나 보는 거야. 여기서 막 엄청 막 고심을 해가지고 여기 카운팅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하나 둘에 뭐 셋에 넷에 뭐 5개 이런 게 보이네. 아직 상세 카운팅 하지 않음. 대충 이렇게 봐. 그리고 이런 걸 보는 타이밍이 조금 더 큰 프레임에서는 뭔가 막 여기서 막 이따구의 파동이 막 이렇게 내려간 상태이겠죠? 지금 차트를 예시로 두면 참 좋아. 저 앞은 잠시 차치하고 저거는 이제 더 고급 과정이니까 저건 잠시 치우고 일단은 이 올라간 파동이 뭔지를 대충 고민을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수업은 이게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 뒤에 뭘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우리 아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엘리어트 파동을 보고 매매를 하는 기준. 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자, 이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우리는 이 정도 파동이 나왔어.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 그럼 이걸 우리는 뭘로 볼 거예요? 지금 이 올라온 파동을 대충 5개가 그려져. 아니 모양이 막 저 같아. 잘 모르겠어. A파나 1파를 보겠죠? 완마님 아주 그냥 이게 오늘은 굉장히 그 심플 오브 베스트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엄청난 뭐 비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요. 오늘은 기초의 기초예요. 요즘 신입생들이 많아서 이거 내가 오랜만에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 파동 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충 5개를 봤으면 이게 A파나 1파겠지로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차트를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일단 이거 먼저 적고 이게 추세 같은데 A나 1번 파동이겠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차트가 올라왔어. 요거 이렇게 차트로 올라오고 이 뒤에 이 상황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 이렇게 여기 이쯤 차트에서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다 이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이 뒤에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이 구간에서 조정 4파 조정 5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 쉽게 그냥 조정이 나올 거야. 뭐 ABC 같은 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단계라고. 이 두 번째가 그죠? 내가 지금 말한 이게 그 말이라고. 이 다음에 뭔가 조정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낙스님 그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곰돌링 정답. 이전 파동 카운팅을 해서 이게 뭔 놈의 조정인지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생각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시 우리 복습을 합시다. 1번 대충 뭐 나온 파동을 보고 이게 추세 파동인지 조정 파동인지 대충 보면 알잖아. 이게 막 올라갔으면 추세 파동일 거고 막 이렇게 슬슬슬 내려왔으면 조정 파동일 거잖아. 대충 구분을 해. 이게 추세고 이게 조정이겠다. 그럼 이게 좀 한 단계 더 큰 파동에 가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게 첫 번째 추세 같은데 이게 A나 뭐 1번 뭐 그런 거겠지. 이렇게 보고 3번.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전 올라온 파동을 카운팅을 해서 이게 여기서 하나의 추세가 끝난 건지 이 뒤에 조정이 얼마나 나오고 어느 크기로 나오고 어느 기간으로 나오면 이게 하나의 조정, 그러니까 어떤 규모의 조정으로 볼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분석도 이제 제가 2가지로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여기서 파동이 끝나고 이게 조정인 경우 이걸 했었죠. 이걸 했었고 두 번째는 여기가 이렇게 파동이 됐고 이게 4의 5 조정 5 형식으로 파동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이제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자는 뭐야? 앞에가 A파고 이게 B파 조정인 거고 후자는 뭐야?
1, 2, 3, 1, 2, 3이 나오고 4가 나온 다음에 5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4파 조정이 항상 위험한 게 뭐냐 하면 5파에서 쇼 타겟팅을 항상 염두를 하게 되거든. 어제의 나처럼. 여기 5파가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조정이 깊게 올 테니까 쇼퍼신 잡고 익절가를 여기까지 보자. 이런 식으로 볼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내가 만약에 털리면 난 오늘 실제로 털렸고 이걸 겪고 나는 5파 타겟팅은 진짜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5파라고 생각한 부분이 C파에 1파일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3번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야. 이전 파동 카운팅을 해서 이게 뭔 놈의 조정인지를 아는 게 겁나게 중요해요. 이게 뭔 놈의 조정인지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자, 1, 2, 3, 4, 5에서 이 4파는 뭐의 조정이에요? 다 대답해봐. 이거 가슴에 손을 얹고 나 확실하게 3파의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 2, 3의 조정 아니에요? 뭐가 맞아요? 확실하게 3파의 조정이에요? 맞아요. 3파의 조정이에요. 그러면 1파의 조정은 뭐야? 2파죠.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해 사람들? 내가 미리 예고를 하고 가서 그런가? 그치?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떤 조정이냐에 따라서 이 조정의 눌림과 피보나치의 크기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야. 미래 시나리오를 짜는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카운팅이 이렇게 시원하게 잘 되면 상관이 없어.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파동 카운팅 사실 좀 어려운 사람 많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파동. 솔직히 어렵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파동 카운팅을 해야지만 어쨌든 피보를 댈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초트의 이론으로는. 왜냐면 초트 이론상 항상 피보나치는 추세에 대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 돼. 추세에 대해야 된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게 어떤 뭐 시기의 추세인지 추세 파동이 어디서 끝났는지 파동이 진행 중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저점 고점에 되는 게 맞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오늘 내가 거듭 말했지. 오늘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내 이론과 조금 어긋나는 게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이건 완전 초보자 강의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거예요.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근데 보통은 그냥 저점 고점에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매몰되는 게 뭐냐 하면 피보가 대져 있고 숫자가 있으니까 이 숫자에 집중을 해요. 그죠?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거나 그런 것들. 이게 내가 우리 지난번 보이스룸 교육에서 했던 사람들이 왜 이평선이나 거래량에 빠지는가에 대한 엘리어트 파동은 안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이평선과 거래량에 되게 매몰되는가를 설명을 할 때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라고 했죠. 왜냐면 파동 카운팅은 우리가 카운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기 힘들다고 했어. 그러니까 보통 카운팅을 못해서 문제지 카운팅을 한 다음에 분석을 못하는 건 아니야. 대충 그리는 게 문제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쉬운 애들은 그려진 저 선 혹은 수치 그런 거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매몰이 된단 말이야. 실제로 카운팅을 잘하는 사람들도 카운팅을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카운팅을 해놓고 카운팅 한 것 자체에 매몰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그건 일단 차치하고 그러면 일단 저기서 저런 618이나 382 같은 것을 이제 뚫어지게 쳐다볼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할 수업은 이후에 나오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어떤 피보나치를 댔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떤 한 파동으로 본 거죠. 완성된 한 파동으로 본 거야.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나올 조정만 집중하는 거야. 지금부터. 언더스탠드? 이제 지금부터 이 조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조정의 어떤 부분을 집중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파동 분석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사전에 알면 되게 좋은 이론은 김도남의 786-382 이론. 그 다음에 거래량에 관련된 이론. 이걸 미리 아는 사람은 사실 이걸 알면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보통 그걸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야, 서두만 30분이야.